요즘 유명 유튜버들의 해외와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튜버 임범님은 바누아투 시민권을 취득했고, 유튜버 강은호님은 두바이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두 나라가 왜 전 세계 고소득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생각한 적 없는 차이가 있어서 신기하실 겁니다. 먼저 임범님이 선택한 바누아투부터 보겠습니다. 바누아투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3만 명, 면적은 1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경상남도보다 조금 작아요. 1인당 GDP는 2,700달러 수준으로 오세아니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곽튜브님도 올해 갔다 오셨지만 치안은 매우 좋습니다. 글로벌 생활 정보 사이트 넘비오에 따르면 강력 범죄는 물론 단순 폭행 사건도 거의 없어요. 치안이 좋으며 종족 간 분쟁도 없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관광업과 농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GDP는 약 12억 달러 수준으로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작은 대신 세금 제도는 파격적이에요. 이제 본론인 바누아투의 세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바누아투는 대표적인 무소득세 국가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유세가 모두 없어요. 급여, 배당금, 연금 등 모든 종류의 개인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제기업법에 따르면 역외 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존재합니다. 시민권 취득은 1인당 13만 달러, 약 1억 7천만 원을 기부하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거주 의무가 없고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어요. 약 130개국까지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로 입국이 가능하고 이중 국적도 허용됩니다. 가장 궁금한 바누아투의 범죄와 탈세 이슈를 보겠습니다. 치안은 좋지만 조세 회피처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대학생을 숨지게 한 주범이 바누아투 국적을 취득해 인터폴 수배를 피하려 했던 사례가 보도됐어요. 1억 원만 내면 한 달 내에 신분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자들의 도피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를 주시하고 있어요. OECD는 바누아투를 조세회피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바누아투를 통한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바누아투를 조세회피 위험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다음 코인 유튜버 강은호님이 주목한 두바이를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일부로 인구 약 340만 명의 중동 최대 비즈니스 허브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GDP는 약 5천억 달러, 1인당 GDP는 약 5만 달러로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경제 구조는 석유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금융, 관광, 물류, 부동산이 주력 산업입니다. 두바이는 AEU GDP의 약 30%를 차지하며 석유 의존도는 5% 미만으로 낮아졌어요.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5년 7월 넘비오 기준 아랍에미리트는 범죄지수 11점이 안전지수 88.8로 세계 1위를 기록했어요. 또 본론인 두바이의 세금 제도를 보겠습니다. 두바이는 2023년 6월부터 9%의 법인세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특이해요. 법인 소득이 약 1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9%의 세금이 부과되죠. 개인소득세는 여전히 없습니다. 개인소득이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하지 않아요. 상속세와 증여세도 없습니다. 소비자의 및 서비스에 대한 5%의 부가가치세만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의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약 50%예요.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양도소득세도 최대 45%입니다. 연간 10억 원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한국에서는 약 5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야 하지만 두바이에서는 0원입니다.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한국은 약 2억 5천만 원, 두바이는 9천만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죠. 두바이도 범죄와 탈세 이슈를 보겠습니다. 치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조세 회피처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부유층들이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해 두바이로 투자 이민을 늘리고 있어요. 가상화폐 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인데 조세 리스크 회피 목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무관용 원칙 기반의 법률 체계로 마약, 성범죄, 절도, 폭력 범죄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지만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에요.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두바이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사기, 절도, 불법 거래 관행 같은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마약 밀수 관련 범죄도 국제 마약 거래 때문에 조금 높은 편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치안 시스템, 드론 감시 등으로 강력 범죄는 거의 없지만 사기꾼들이 증가하고 있어 경계가 필요합니다. 치안이 낮은 국가들처럼 거리에서 강력 범죄가 일어날 걱정은 없지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바누아투와 두바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누아투는 시민권 취득이 목적이라면 좋은 선택입니다. 약 1억 7천만 원만 있으면 한 달 안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방문이나 거주 의무도 없어요. 세금이 거의 없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1인당 GDP 2,700달러의 최빈국이고 인프라가 부족하며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해요. 국제적으로 조세 회피처, 범죄자 도피처로 인식되면서 평판 리스크도 큽니다. 두바이는 실제로 거주하며 사업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1인당 GDP 5만 달러에 부유한 나라이고 인프라가 우수하며 비즈니스 환경이 뛰어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매우 비싸고 여름철 기온이 50도를 넘는 극한의 더위가 있어요. 이슬람 문화권이라 아무래도 낮은 편이지만은 여러 제한이 있고 복장과 행동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시민권이 아니라 거주 비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선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세금이 높아요. 특히 고소득자와 자산객에는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을 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연간 수억 원을 버는 사업가라면 세금만 억대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누아투나 두바이 같은 저세율 국가로 이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합법적인 조세 전략이라면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 법상 이중국적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제 규제 강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OECD와 각국 정부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요. 바누아투 같은 조세 피난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평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이민 간다는 인식이 생기면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넷째, 탈세와 절세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문제 없지만 탈세로 간주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주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금만 보고 떠났다가 생활하기 어려워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최소 모아둔 자산이 있고 얼마 동안 직접 가서 체류해보고 결정하는 좋습니다. 바누아투는 시민권 취득이 목적이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빈국이고 조세 회피처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두바이는 실제로 거주하며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싶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치안도 좋고 인프라도 우수하지만 생활비가 비싸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무엇보다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 도피가 아닌 글로벌 전략으로 접근해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판단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